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 나올 때만 해도 한 달에 100명도 되지 않는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는데 올 4월에 들어서 한 달에 200명, 5월에는 거의 900명이 발생했고요. 6월은 20일 동안에 거의 1100명에 가까운 백일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일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백일해에 대해서 꼭 알아두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에 올려둔 백일해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댓글에 링크를 붙여드리는데 그때와 달리 이제는 백일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달랐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예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일해 증상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오래 하는 겁니다. 백일이란 말의 뜻은 100일간 기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일해는 3단계로 나누는데 첫 1, 2주간인 1단계에서는 감기랑 구분이 힘듭니다. 증상도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도 심하지 않는 흔한 감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단계는 1에서 6주가량 지속되는데 증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한 기침을 하는데 발작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기침을 하게 됩니다. 발작적인 기침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연속으로 심하게 하는데 기침 끝에 빠르게 숨을 들이쉬면서 날카로운 덜숨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록콜록콜록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래서 후핑코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토하기도 하고요. 기침할 때와 기침 후에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기침 발작과 발작 사이에는 비교적 편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 숨쉬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때쯤 흔히 진단이 붙습니다. 아기들의 경우는 기침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숨쉬기 힘들어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얼굴이 파랗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폐렴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경련을 일으키거나 뇌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 아기들이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른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특징적인 백일해 기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아주 심각하게 앓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백일해가 돌 때는 기침하면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일해가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생제는 백일해가 의심될 때는 가능하면 일찍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기침 발작이 생기기 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를 치료하면 합병증을 줄여주고 병의 전파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백일해를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맞는 DPT가 바로 그것인데 2, 4, 6개월 3번 맞고요. 15, 18개월에 추가접종, 4, 6세에 두 번째 추가접종 이렇게 5번을 접종하고요. 11에서 12세에 TDAP라고 백일해가 포함된 접종을 하고 그 후 매 10년마다 백일해가 있는 TDAP 또는 백일해가 없는 TD를 접종하시면 되는데 요즘처럼 백일해가 돌 경우는 비용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10년마다 맞는 백신도 TD 대신에 백일해가 포함된 TDAP를 접종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나 부모들 중에 11세 이후에 백일해가 포함된 TDAP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일해가 포함된 TDAP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1, 12세 때 TDAP 대신 TD 맞은 사람도 전에 맞은 시기와 관계없이 빨리 TDAP 접종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대부분은 11, 12세 접종할 때 우리나라에 TDAP가 없어서 백일해 추가 접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아이 임신 때 아빠도 접종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TDAP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부는 매 임신 때마다 과거 백일해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27주에서 36주 사이에 가능하면 빨리 백일해가 포함된 백신인 TDAP로 접종하셔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매번 임신 때마다 TDAP를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최근 10년 내에 백일해가 포함된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기 만나기 적어도 2주일 전에는 백일해 접종을 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일해 예방주사의 효과는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4년에서 한 12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일해 접종을 해도 면역이 평생 가지 않거나 서서히 면역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가능하면 백일해가 포함된 TDAP로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접종했다고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접종했던 사람은 걸리더라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볍게 걸릴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심지어 전에 백일에 걸렸던 사람들도 평생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은 다시 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침을 하든 백일에 걸렸던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백일에 걸린 경우라면 심한 경우는 입원을 권유할 것이고요.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집에서 격리하고 항생제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격리는 항생제 치료하고 5일 동안입니다. 백일이 치료 중이라도 숨차거나 피부가 파랗거나 보랏빛으로 변하거나 기침이 아주 심하거나 기침을 너무 빨리 계속하게 되거나 물도 잘 먹지 못한다. 그럼 바로 의사의 진료를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일에는 비말 감염이 주된 전파이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할 경우 가족 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손 잘 씻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백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전에 올려둔 백일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상황은 표에서 보듯이 백일해가 많이 유행했던 2018년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1월에서 3일까지는 조금씩 발생하다가 4월부터 환자가 증가되었는데 5월부터 급격하게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은 30일 기준이 아니고 20일까지 신고된 환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5월보다 거의 2배 정도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전 영상을 올린 시점보다 백일해가 엄청나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백일해를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백일해에 포함된 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